대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탄핵은 임박해 오는 것 같습니다. 3월 상순이면 끝난다. 대체적으로 3월 9일일 수도 있고 2일일 수도 있지 않아요? 지금 정치권에서 9일 오후 2시에 발표할 거다. 거기까지 나왔어요? 시간까지. 이제 거기에 넘어가자 버리면 탄핵을 못하는 수순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기각이 아니고 무기한 연장 딜레이. 그 와중에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북한 미사일 발사. 이게 유일한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 만약에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북에서 막 우리나라 사람들 협박한다거나 뭐 불바다 발언 이런 거까지는 이제는 안 통해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들끼리 어떤 수순에 의해서 물론 북한이 정말 제정신 바뀐 놈들이라고 하면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이런 걸 봐가면서 개성공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말 개방을 하고 싶거나 제재 같은 걸 풀고 싶다면 박근혜 정권에게 유리한 짓은 안 하겠죠. 근데 김정은 이 정권이 나만 보고 하는 정치가 아니잖아요. 미국 보고 하는 정치라. 그렇죠. 나름 위기를 느껴서 자신들도 이를테면 의사표명의 방식으로 이런 것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시점마다 그렇게 미사일 쏴주고 하는 게 좀 빈정이 상한단 말이지. 좀 기다려주면 안 되냐고. 사실 이거를 원래 김정은이는 그 트럼프 취임식 날 쏠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하도 이 남한의 탄핵 정국 막 이 중요한 시기라 걔도 참았다가 그런 거야? 아베랑 만나는 날 나 같이 놀래봐라 그러고 세트로 쏜 거야. 특히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은 이 미사일 같은 거 한 방 쏘면 아주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뭐 박근혜하고 최순실하고의 관계는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 안보 내면에 생각해보면 또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우려를 주면서 보수층 결집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국민 전체의 민심을 다 아우를 수는 없겠어도 보수층들은 급격하게 이런 상황 벌어지면 새누리당 박근혜 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김정은 지금 당장 이거 쏘지 않아도 당장 괜히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국내 언론들이나 어쨌든 정치평론가들, 남북 전문가들이 지금 왜 북한이 이렇게 조용하느냐, 아까 찌라시가 얘기했던 추포를 쏘려고 했는데 왜 놓쳤느냐라는 평을 거의 대부분 99%의 평론가들은 남한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참고 있다. 그런데 왜 긴급하게 쐈느냐, 이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계속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해안에 쐈어요. 그러니까 배타수역을 넘어버렸습니다. 동해에 쐈는데 NLL을 좀 넘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타격 지점을 정확하게 북한이 의도한 대로 성공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시점에 긴박한 남한의 정치적 상황이 있는데 왜 발사를 했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북한이 굉장히 체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무역 보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더욱이 남한이 오랫동안 대화를 하지 않고 또 중국이 사실상 한국과 각을 세우면서 어쨌든 또 남한의 한미 2017년이 이례적인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이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연대체를 강화하려는 의미도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는 이 북한 입장에서 말하면 뭐 3D 공격이니 4D 공격이니 기습 선제 공격이니 이런 개 같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네들 만약에 이거 공격 시작하면 핵폭탄 날릴 거라는 경고성인데 저는 이게 얼마나 남한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선동이 되고 있냐면 그게 저는 이제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인류상에서 가장 강대국이 군사적 강대국이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반도 내에 굉장히 긴장 관계가 관여되어 있는 국가가 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한미일 군사 공동체를 한다는 말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있잖아요. 패권 국가들입니다. 인류 패권 국가들입니다. 패권 국가들이 온 신무기를 다 동원해서 한반도에서 지금 바로 북한 코미테에서 연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입구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훈련하겠다는 거고 비온비니 뭐 엄청난 지금 최신 무기로 갖고 북한을 위협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여기에서 평화 무드를 만들지 않으면 위협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그래서 지금 미사일을 한번 쏴보고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날리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화하자. 평화협정 체결하자. 왜 니네들 쓰잘데없이 한반도의 무기를 강화하느냐. 이렇게 날리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어쨌든 좀 지지도를 끌어내보려고 하는 자구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3억이 넘죠. 1개 국가, 조그마한 국가, 2,500만 정도 되는 이 국가 하나 잡겠다고 미국의 그 최신 무기가 다 들어옵니까? 이건 쇼입니다. 정치적 쇼.
돈 벌기 위한 정치식 쇼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남한에서 이럴 때 바로 동포애를 발휘해서요. 남북 평화협정 체결하라. 이렇게 촉구하면 되는 겁니다. 욕할 필요도 없어요. 정확하게 발사된 게 12일 오전 7시니까 뭐 아침에 발사한 거죠. 근데 이 발사한 위치가요. 지금까지 있었던 저 북쪽에서 한 게 아니라 평안북도에서 했어요. 평안북도. 그리고 비행장에서 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발사된 비행 자체는 그동안 그 몇 번 보여줬던 잠수함 발사체 비슷한 미사일이긴 했지만 육상에서 원통을 가지고 발사하는 그 콜드 런처라고 그러는데 우리로 하는 발사관 방식의 미사일을 발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성으로 감시를 하고 있거나 조기 경보기 같은 게 떠 있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왜냐면 숨겨진 데도 아니고 그냥 뻥 뚫린 비행장에서 쏜 거야. 축포 쏘듯이. 그러니까 미리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려졌던 거고 미국도 저 새끼도 곧 쏘겠구나 하고 대충 감을 잡고 있었을 거라는 게 판단이 돼요. 현재 있는 남북 대치 상태나 어떤 정보전 상황으로 보면. 근데 우리 군 당국은 이게 처음엔 노동이라 그랬다가 무수단이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이라는 걸 발표하는 데까지 꼬박 24시간이 걸렸어요. 쉽게 말하면 한미 공조고 나발이고 정보고 뭐고 간에 우리 군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애들은 쟤들이 미사일을 준비를 했는지 뭘 쐈는지 어떻게 발사된 미사일이 얼만큼 날아가서 어디 떨어졌는지도 사실상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여기선 그냥 깜깜하다. 깜깜한 거야. 이게 뭐 대북 정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저들이 미사일을 쏘거나 무슨 군사적 도발을 한다고 해서 그 DMZ에서 이게 망원경 들고 직접 쳐내려오는 걸 보기 전에는 우리가 도대체 저 북한 땅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보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또 여실하게 허점을 드러내 보이는 문제란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미사일 발사의 징후를 미국은 알았을 것이고 미국은 즉시 일본에 통보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과 미국이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통보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정설이고 그다음에 이 미사일을 날린 시기가 어쨌든 트럼프와 아베가 만났을 때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미사일은 군사적 남북 긴장 관계 시각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국제적 정치적 관계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네가 지금 만나고 있으면 트럼프 네가 만나고 있지만 적어도 일본을 만났으면 적어도 나랑도 대화를 해야 해. 적어도 일본보다 내가 더 대화 상대가 가치가 있어. 나랑 대화하자니까 라고 미사일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발을 쏜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한반도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 선거 좀 하자는데 또 왜 북쪽에서 미사일을 쏘고 지랄이요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국내적인 어떤 스펙트럼으로 이 사안을 바라봤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요, 남한의 지금 선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미국의 아베가 가서 둘이 뭔 소리를 할까? 저것들이 뭔 소리를 할까? 또는 아니 여기에서 지금 한미 곧 그 군사훈련을 한다는데 우리한테는 얼마나 위협이 되나?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그리고 일본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신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여기 있어. 나랑 이야기해. 우리 할 얘기 많잖아. 왜 둘만 쏙닥쏙닥거리지? 라는 것의 메시지의 차원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텐데 사실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남한은요 북한에서 보자면 너무나 아웃 오브 안중인 거야. 솔직히 지금 우리는 정보도 모르고 개입할 여지도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앞 얘기도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보도 없어서 뭘 언제 무엇을 날렸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아니 우리도 이 당사자인데 뭔가 한마디를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데 이미 늦었어. 더 중요한 메시지는 아베가 아주 긴급하게 그걸 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북한이랑 맞상대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국제관계에서 보자면. 북한 입장에서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북극성 1호는 잠수함에서 쐈잖아요. 북극성 2호는 지금 차량에서 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발전하고 있고 실제로 이 애들이 지금 쏘면 일본 정도는 뭐 가뜩하게 폭격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준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들이 뜻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이용이 먹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북한이 생각이 있다면 몇 달 더 기다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 들어선 정부가 뭔가 미국과 좀 대화 좀 하게끔 테이블 좀 만들어주고 뭐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줄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얼마나 좋겠냐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고요. 이 미사일은 발사되면 거리가 2,000km 이상, 3,000km까지 날아갈 수 있을 걸로 예상되는 중장거리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500km만 날아가게끔 쏘기 위해서 거의 한 70도 각도로 포무선을 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남한용으로 개발했던 미사일이라고는 보기 힘든 거예요. 괌이나 일본 내 뭐 미군 기지 같은 쪽을 우리가 타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만일 우리 남한을 위협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무서운 그 화성 2, 3호 같은 스커드 C형, B형 그런 미사일들을 쏘면서 군사적 위협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이 미국과 일본에 대한 지금 외교적인 메시지라고 봐야 되고요. 놀라운 건 트럼프가 참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그 뭐 무조건 아베를 지지한다. 뭐 꼭 그럴 것 같았는데 막 때려 죽인다 그럴 줄 알았거든. 말은 그런 식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2월 말 3월 초에 준비된 어떤 회담을 내겠대요. 그때 가서.